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방암 학회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배경이 호텔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호텔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소음이 좀 들려서 제가 일단 녹음을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얘기하는 중간에 약간씩 소음이 들릴 수는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유방암 학회에 온 이유는요. 유방암에 대한 염려를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고 유방에 대한 검진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치료하는 트렌드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와서 조금 더 배우고, 물론 뭐 치료를 하는 거, 수술을 하는 거나 뭐 항암 치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다면 환자분들을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회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잠시 쉬려고 나왔는데 나온 김에 체크인을 한 김에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오늘은 열성 홍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호르몬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대표적인 증상이고 호르몬제로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증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이런 증상들이 조금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1년 이상 지속이 되고요. 평균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증상이 있을 만한 기간 정도를 호르몬 치료를 잘 해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즌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때 있죠.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뭐 호르몬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내가 갱년기가 됐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더워요. 한 달 전부터 땀이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찾아오시고요. 호르몬제를 쓰셔서 조절이 잘 되셨던 분들도 이 시기 때는 많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괜찮았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땀이 많이 나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추가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 용량을 증량을 해드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즌에 맞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열성 홍조는요,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가 호르몬제 치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약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유방암에 걸리는 거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유방암을 치료한 적이 있으시거나 진단받으신 적이 있다 하시면 물론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열성 홍조, 얼굴 위쪽으로 올라오는 열감, 우리가 가슴 위쪽으로 올라와서 뭐 상열감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열감을 느끼시는 것들은 원인은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던 부분이 에스트로겐 없어지면 체온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체온 변화의 레인지가 이 정도일 때 이만큼 올라갈 때 내가 덥다고 느끼고 이만큼 떨어질 때 이제 열 생산을 시작을 한다 했을 때 그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이만하던 레인지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존재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체온이 요만큼만 떨어져도 내 몸은 이게 춥다고 생각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열이 오르면 그거를 또 빨리 해소를 하려고, 왜냐하면 레인지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게 딱 닿으면 또 빨리 해소를 하려고 땀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온 조절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열감과 땀 분비와 그리고 추워지는 거, 발한하면서 이제 추워지죠. 그런 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웠다 추웠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열감이 생겼을 때는 내가 뭐 땀이 나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만 아니라 열감이 생기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요. 뾰루지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런 열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뾰루지가 생겼어요. 혹은 이제 계속 뜨거우니까 건조해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변화 혹은 뭐 약간 혈관이 늘어나는 것 같이 정말 주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피부
질환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화끈하게 올라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불안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열감을 확실하게 잘 치료를 하고 잘 케어를 해주게 되면 다른 동반 증상들, 뭐 땀이 난다든지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불안감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열감 조절은 우리가 갱년기 치료의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호르몬 치료겠죠. 호르몬으로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의 열감은 조절이 돼요. 80%에서 90% 좋아지세요. 나머지 10% 정도 조금 덜 좋아지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호르몬 치료에 약간 저항을 하듯이 완전한 반응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중단을 해보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를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도 호르몬 치료가 의미 없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호르몬적인 치료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SNRI, SSRI 이런 우울증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 외에도 이런 열감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호르몬제를 드시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치료를 추가적으로 약을 드리기도 하고요. 호르몬제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유방암을 앓으신 분들이나 혈전이 있어서 나는 호르몬제를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치료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용량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가적인 치료로 태반 주사 같은 거 있죠. 태반 주사는 호르몬제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치료했을 때 열감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제가 써보면 한 50%에서 70% 정도 호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태반 주사를 맞았더니 나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래도 좀 덜하다, 많이 괜찮아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존재는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옵션이 뭐든 써도 된다 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비호르몬적인 약물 같은 거 드리거나 태반 주사 이런 것들을 애드해서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내가 호르몬 치료 외에 약물 치료 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번에 폐경학회에서 발표를 좀 해주셨던 내용인데 북미 폐경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하는 이거는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비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체중 감소. 살을 빼면 감이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신 분들, 갑자기 더운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체지방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좀 커진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체중이 늘면서 열감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감량하는 것이 이런 열감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이거는 열감은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가는 그런 치료인데요. 약간 정신 심리학적인 이런 치료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했을 때 정신과에서 보통 하는 치료기는 한데요.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면요법도 있는데요. 최면요법도 효과가 있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죠. 아무도 이제 최면을 받으러 가지 않아요.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울증 약물들 굉장히 저용량으로 해서 이런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가바펜틴이라는 약물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취과에서 하는 방법인데 SGB라고 하는 블락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열감을 이런 관장을 하는 어떤 신경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을 해줌으로써 확 이렇게 올라오는 열감을
예방을 해주는 거죠. 억눌러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들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마취과 선생님들이 하는 시술도 흔하게 하는 시술이 아니고요. 체면도 어디 받으러 가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은 정신과에서 일부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경 여성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중에서는 약물적인 방법, 그리고 체중 감소하는 거. 내가 체중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열감이 심해졌다 하면은 체중 감소부터 우선 해보시는 방법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체중이 줄어들면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체중 감소는 그거 말고도 고지혈증 예방, 고혈압 예방, 그리고 옷매무새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체중 유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갑자기 증가하는 열성 홍조, 열감, 상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열감과 뭐 땀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수면의 질이랑 또 상관이 되고, 그리고 얼굴도 뭐 붉어 보이거나 뾰루지가 나 보이거나 피부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생기기 전에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겼을 때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